여러분들 오늘은 어제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하루 전이죠. 공식 발표일 하루 전에 기사라든가 그리고 좀 6시가 되면 오는 문자라든가 통해서 좀 직간접적으로 완결성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대충 합격을 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어제 하루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은 인역척 공식 합격생 발표 날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직렬에 대한 어떤 합격선이라든가 그리고 좀 간단한 그 합격자에 대한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좀 수치를 두고 우리가 좀 이 시험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또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우월 전략일지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화면에 보고 계신 자료는 작년이죠. 2024년과 2025년 7급 공채 피셋 직렬별 응시생 정보라든가 합격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복사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자료가.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숫자 하나하나 제가 손가락으로 타이핑 친 자료고요. 네, 그래서 2024년도 그 응시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자료, 그리고 2025년도 어떤 그 선발 이만큼 했겠는데 출원이라고 하면 이제 원서 접수를 한 인원을 의미하죠. 그리고 응시라는 건 실제 시험장에 나타난 사람들.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얼마가 170명이 합격을 했고, 그래서 경쟁률이라고 하면 선발 인원은 27명인데 그걸 1이라고 봤을 때 출원한 인원이 65배 정도 된다. 그래서 65대 1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좀 궁금해 하시는 게 그거죠. 그 배수. 그래서 여기서 배수라고 하면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그 시험 지침에 10배수 이내로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뭐 관행적으로 8배수 이내, 8배수 내외를 좀 이렇게 선발을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다들 알다시피 합격선이 좀 일정 이상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그 원인이 좀 혹시나 뭐 배수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네, 그래서 선발 인원 대비 실제 합격 인원이 몇 배수인지 계산된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2024년과 2025년 지금 요 순서는, 네. 여기에 있는 직렬 순서는 기본적으로 레벨 1은 작년 합격선이 높았던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합격선이 같다면 그 다음 올해 합격선이 높은 순. 그래서 레벨 1은 작년 합격선, 그리고 합격선이 같다면 올해 합격선이 좀 높은 순, 이런 식으로 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세가 그래도 좀 비슷하니까. 네. 그리고 왜냐면 꾸준히 높았던 직렬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높지 않았던 직렬이 갑자기 올해 이렇게 불쑥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기 위해서 또 있고요. 자, 2024년이랑 2025년 옆에 증감 자료는 어떤 거냐면, 여기 합격선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합격선이 뭐 4점 늘었다, 2.67점 높아졌다, 10.67점 낮아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항상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하시면서 되게 많이 고민들 하시거나 질문 주시는 게, 인원이 몇 명 줄었는데 그게 합격 컷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쵸. 뭐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은 합격선이 뭐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지금 선발 인원이 줄었는데 합격선 증가폭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그렇게 특별히 높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어떤 선발 인원의 변화라든가 옆에 거는 경쟁률의 변화라든가,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실제 합격을 시킨 배수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제가 또 계산해 놓은 건 합격률인데요. 네, 이 합격률은 어떤 거냐면 시험장에 간 학생들 중에서 몇 %가 합격을 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응시 인원 대비 합격 인원인가 그렇죠. 보네요. 예를 들어서 외무영사직 같은 경우에는 네. 12.5%, 시험장에 있는 학생들 8명 중에 1명, 그래서 보통 고사장에 25명이 있다고 하면 3명 붙었네. 네, 교실당 3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괜찮은데? 뭐 어떤 직렬은 64%가 합격한 직렬도 있어요. 방송통신 이번에 꽤 높은데요? 네, 그리고 방송통신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방송통신은 합격률이 높은데 합격선이 10점이나 낮아졌죠.
와, 네. 인원이 심지어 줄었는데 선발 인원. 그렇죠. 뭔 일이야? 오히려 경쟁률은 6.7만큼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발이 좀 줄어서, 그리고 선발도 줄었는데도 10점, 6.7점이 감소했어요. 자, 일단 이 자료 보면서 일단 그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매년 이렇게 그런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선발 인원이 몇 명 좀 변했다고 해서 합격선이 크게 변할까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주시는데, 저나 이제 주희재 선생님께서 이제 그 라이브를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기로, 경쟁률이랑 그 합격 컷이 그렇게 비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무시하고 절대평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그 실제로 지금 보면은 검찰직 112대 1 보다 합격선은 통계직이나 방송통신 39점, 그러니까 39대 1인 통계직이 오히려 그 컷이 더 높기도 하죠. 92점으로. 그리고 인사직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막 144대 1, 130대 1이 되지만 합격선 작년에는 85, 올해는 92로 그 경쟁률에 비례해서 완전히 막 컷이 위에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뭐 약간 선발 인원의 어떤 변화라든가 경쟁률의 변화에 뭐 특별히 이렇게 막 소수직렬이 아닌 이상 막 너무 이렇게 매달릴 필요는 없다. 근데 다만 이런 건 조심해야죠. 예를 들어서 방재직렬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7명 뽑았는데 올해 5명으로 그 7분의 2니까 한 30%가 그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이 줄었죠. 실제로 그 합격자를 보면 2024년도 보시면 그 방재직 같은 경우에는 53명을 합격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38명을 합격시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점수가 무려 18.67점이 올라갔죠. 그래서 소수직렬에서는 합격선의 변화가 조금 유의미하게 작용을 좀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뭐 일반 행정직렬이라든가 지금 제가 볼드 쳐놓은 그 직렬들 있죠. 일반 행정, 검찰, 선거, 세무, 감사, 전산, 교정. 이게 출원 인원이 네. 800명이 넘어가는 좀 대형 직렬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직렬은 생각보다 선발 인원 변화에 그렇게 막 그렇게 그거에 의존해서 점수가 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는 자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와, 진짜 차이 크다. 데이터 같은 경우 지금 15명을 선발했다가 8명으로 많이 줄긴 줄었는데 네. 컷이 69.33에서 89.33까지 그렇죠. 뛰었어요. 절반이 돼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소수직렬은 뭔가 예측이라는 게 진짜 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긴 맞아요. 하네요. 얼마 안 뛰거나 아니면 너무 뛰거나 이건 진짜 좀 모른다.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2024년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해볼게요. 네. 그래서 공부할 때 어떤 마인드로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024년으로 돌아갔어요. 외무형사직 통계가 지금 합격선이 89, 89로 엄청 높아요. 그쵸. 그리고 일반 행정직이 86, 검찰도 86 이런 상황이고 네. 나머지 직렬은 80점 정도 되거나 70점대가 대부분인 상황이에요. 그랬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뭐 그 몇 점 목표로 공부하실래요? 라고 여러분께 이렇게 만약에 다시 질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이 일반 행정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그냥 어쨌든 뭐 80 후반이나 90 정도 받으면 붙지 않겠어요? 약간 그 정도?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뭐 예를 들어서 감사직이라고 해볼게요. 감사직 78점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그러면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감사직 어차피 컷이 78점. 내 직렬은 다행이야. 어차피 컷이 70 후반이니까 나는 그냥 80 중반만 맞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쵸. 자,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내가 80 중반이라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공부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올해 지금 감사직 합격 컷 어떻게 되죠? 89네요. 89점이에요, 무려. 호달달달. 그러니까 80 중반 맞았으니까 난 괜찮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산직도 그렇죠. 전산직도 무려 900명이 응시를 하는 900명이 원서 접수를 하는 직렬인데 그런데 그 합격선이 작년에 70 초반이래요. 73점이에요. 야 그럼 나는 80만 맞으면 돼 하면서 그 저도 현장 강의를 하기 때문에 기술직이신 분들 중에서 되게 설렁설렁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컷이 막 벌써 낮으니까. 다른 직렬보다 막 16점씩 낮은데 근데 실제로 올해 지금 전산직 보면 몇 점이에요? 합격선? 85점. 85점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험장이라는 건 평소 실력이 100% 발휘되는 곳은 아니죠. 그쵸. 진짜 잘해야 한 80%? 한 70%에서 85%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시험장에서 열심히 풀고 오는 게 그게 시험장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85%의 실력을 가지고 85점을 득점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평소 공부할 때는 지금 상황 같으면 100. 네, 진짜 100점 맞는 연습 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그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합격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뭐 응시 인원이라든가 이런 변화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 크게 의미 없으니까 차라리 뭐가 됐든 내가 일단 진입한 그 길에서 완성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하셔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당히란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 90 맞는 연습하면 시험장에서 85점 나와요. 평소에 96점 맞는 연습해야 시험장에서 90 초반이 나와요. 평소에 다 맞는 연습을 해야 평균 96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렇게 물론 이제 2번, 3번 피셋을 붙어보신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가 기록이 되는지 아시니까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7급 분들 특히나 이제 이 영상을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보는 분들이 있다면 본인이 2번 이상 합격을 안정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방심하지 말 것.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2번 이상 합격하기 전까지는 과투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가장 열심히 해서 충분히 점수가 나올 때까지 하시는 게 그러니까 나는 90점 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해야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봤을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2번 정도 확인되기 전까지는 과투입을 논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24년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저 24년 점수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 점수도 23년에 비해서 합격선이 엄청나게 올랐던 점수예요. 당시 사람들이 야 무려 컷이 89점이라고? 충격하면서 막 아마 23년도부터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합격선이 80 후반까지 우와 하던 점수인데 지금 올해 결과를 보시면 여러분께서 일단 첫 번째 메시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적당히란 없다. 특히 피셋은 내가 2번 이상 안정적으로 넉넉하게 붙어내기 전까지는 방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합격을 해내는 게 최종 합격을 미루지 않는 길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 자료에서 그 합격선들 외무영사직이라든가 통계직이라든가 일반행정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86 이상 있던 직렬의 점수 상승폭은 4점, 2.6점, 6.7점, 6점, 4.66점 요 정도예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이 합격성 증감 요 주황색으로 된 부분을 아래로 쭉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숫자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커지죠. 지금 커지고 있죠. 10점, 8점, 8점, 12점, 9점, 8점, 20점, 8.9점, 18점.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이 표를 위아래로 절반을 잘랐을 때 위쪽에 해당되는 영역이 한 60% 정도 될 거고, 그 출입국 관리직 이하부터에 해당되는 영역이 한 40% 정도에 7급 준비하시는 분들 10명 중에 3명 정도에 해당이 될 거예요. 내 직렬은 컷이 낮아. 근데 그런 직렬일수록 뭐가 있냐면요. 합격선이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직렬 무관하게 상향 평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세무직까지는 이미 다들 긴장하고 해요. 근데 출입국 관리, 기계, 농업, 우전, 감사, 고용노동, 전산, 교정 되게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손님도 그렇고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항상 안심을 하고 있다고요. 내 직렬은 컷이 낮으니까. 근데 제가 저나 주지쌤이 항상 이제 전모를 칠 때도 그렇고 뭐라고 어떤 이야기들을 드렸어요. 당신의 직렬이 뭐든 전체 응시자들 사이에서 20, 30% 안에 드는 연습을 해라. 그래야 안전하다. 근데 사실 그래야지만 되는 이유가 이렇게 결과를 분석해내고 나면 네 그냥 명백해지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직렬별로 외무형사직은 12.5%밖에 못 붙어요. 1차를요. 그러네. 네. 생각해보니 그러네. 근데 또 어떤 직렬은 25%, 어떤 직렬은 30%, 어떤 직렬은 40% 약간 이럴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자기가 해당되는 직렬에서 실제 시험장에 간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 붙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과투입이라든가 이런 걸 논할 때는 내가 상위 우리 직렬이 보통 20, 30% 애들이 붙네. 나는 항상 꾸준히 5에서 10%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 근데도 내가 완전히 피셋에만 몰입을 한다? 이건 과투입이라 볼 수가 있어요. 혹은 내가 항상 5에서 10% 나오는데 왜 맨날 그 전공 모의고사 막 2등, 3등 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항상 저 많이 찾아왔죠. 자기 불안하다고. 지금 뭐 아마 찔리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런 분들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이제 좀 확신을 해도 된다. 이렇게 조금 이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일부러 좀 산출을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 과거에 의존하지 말고 그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 게 좋은데 그 합리적인 기대란 요즘 트렌드에 비춰서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만점을 향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내 직렬은 조금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 근데 그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직렬들부터 상향 평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 합격은 어차피 위에서부터 끊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챙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듣다 보니까 좀 네, 제가 먼저, 든 생각이 네. 아마 물론 이제 수렴되는 지점은 직렬마다 약간씩은 다를 수 있어요. 천장은. 근데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점에 있었던 합격 컷 직렬들은요. 아마 그 천장에 이르실 때까지 수렴 속도는 상당히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게 당장 내년에 우리 직렬이 더 뛰어서 예를 들어 올해 같은 느낌이라면 예를 들어 한 88 정도가 천장이라면 그 천장에 내년에 당장 도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설령 올해 우리 직렬이 80이야. 근데 내년에 88이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 1년만 해도 캐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에는 올해 25년도 시험이 주는 좀 시사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속도가 나의 합격을 좀 기다려주지 않을까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합격 컷이 우리 직렬에서도 어느 정도 수렴할 테니까 나는 그냥 그걸 목표로 공부를 하자라는 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7급 분들 아마 수업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수업이 후반부로 갈수록 마지막에 뭐 피지컬 특강이 됐든 뭐 모의고사가 됐든 전국 모의고사가 됐든 파이널 특강이 됐든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께 제가 가스라이팅처럼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 시험이 2달밖에 안 남은데도 몰입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보였을 때 제가 따끔하게 어떻게 보면은 격려를 해줄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묵직하게 여러분의 등을 밀어줘야 될 때가 있어서 제가 했던 말이 보통 여러분들이 주변을 둘러봤을 때 저 친구 생각보다 피셋 얼마나 열심히 안 하네. 저 친구 생각보다 뭐 우리 직렬 애들 대부분 그냥 보통은 이만큼 공부해. 약간 이렇게 생각할 때 안일해지기가 쉽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야, 내 주변에 애들이 보통 어떻게 연습하는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면 여러분 시험 못 붙는다. 여러분들이 초점을 둬야 되는 건 보통 애들이 얼마만큼 공부하는지를 보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합격한 애들이 보통 얼마 정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근데 그 합격이라고 하면 자, 외무형사직 기준으로 할게요. 상위 12.5%가 보통 얼마 정도 하는지가 여러분이 공부 스탠다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상위 12.5%가 보통 얼마 정도 하는지는 전체 수험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6% 정도 되겠죠. 그게 6%라고 하면 20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학원에 갔는데 애들이 40명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1등 아니면 2등으로 열심히 붙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엄청난데? 그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공부 열심히 안 하실 거면 세상에 재밌는 일, 가치 있는 일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으니까 그만하세요. 근데 이런 시기에도 여러분들이 공직을 준비한다라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시작을 한 거고, 뭔가 시작을 했는데 내가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돌아서기 싫다라고 하면 저는 적어도 3명 중에 내가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내가 5명 중에 1명에 끼어 있을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데 제가 마지막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제가 이제 시험이 다가올수록 제 눈앞에 저와 주재생의 학생들 중에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성과를 많이 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제일 좀 제가 엄격해지냐면, 공부 고작 요만큼 해놓고 선생님 저는 해도 왜 안 되죠? 이런 질문들. 그럼 저는 항상 그 질문에는 제가 절대 부드럽게 막 이렇게 받아줄 수가 없어요. 안 했는데? 고작 그거 해놓고 지금 합격을 논한다고? 안 했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공부 안 해도 합격할 수 있다, 그거 다 뻥이에요. 점수를 보면 말도 안 돼요. 하다못해 저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주희재 선생님도 2년간 진짜 열심히 하셨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정 이상 지적인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열심히 해놓고 나서 그 결과를 봤을 때 그 결과가 아름다운 거지, 상위 20%를 뽑는 시험에서 내가 한 중간 정도, 한 50% 정도 되는 정도의 노력만 기울였는데 상위 20%의 애들과 실력을 어깨를 나란히 논한다? 정말 그럴 수 있는 시험인지, 그리고 내가 그만큼 압도적으로 뛰어난 사람인지, 그거는 본인 스스로 잘 아실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시험은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일단 첫째, 그만큼 열심히 안 해왔다, 그럼 꼭 열심히 해서 합격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둘째, 너무 쉽게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셋째, 이왕 내가 공부를 시작했으면 나는 언제든지 오늘 밤에 치든 내일 치든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좀 스스로에 대해서 진실된 믿음이 생기면 그때 공부에 힘을 푸세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뚜벅뚜벅 가림 없이 선 긋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좀 들었던 생각들을 여러분께 좀 전달드렸고, 어떻게 보면 이 자료는 오늘 작성했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아시죠? 그냥 제가 늘 평소에 수업 끝나고 상담하면서 늘 드리던 말씀이라는 거. 근데 그냥 천장 긋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과를 보고 숫자를 통해서 결국 하는 말은 같지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써님도 지금 교정인데 그냥 96점 목표로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생각을 해보면 수업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시험이 너무 어려울 때와 쉬울 때 두 개를 다 대비를 해야 된다. 시험이 너무 어려우면은 이제 장단이 있다. 장점은 다 풀지 않아도 푸는 데까지 풀다가 정답률만 방어가 되면 그러고 시험을 마무리하셔도 합격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대신 그리고 실수 한두 개 정도도 용납이 될 수 있는 시험이다. 단점은 사실 실력 자체를 높여두지 않으면 말 그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똑 떨어지는 시험이 될 거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되게 좀 주목해야 됐던 건 쉬운 시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수업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수업 때 장난으로 여러분 논리 퀴즈라든지 되게 어려운 문제 풀 때 풀기 싫죠. 어차피 시험장 가면 안 풀 건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서 시간이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 구경만 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제가 막 논리 어려운 일반 퀴즈도 풀어드리고 진실게임도 풀어드리고 그리고 뭐 특수질문형에서도 되게 특이해 보이는 것들도 많이 풀어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현장 강의를 제가 앞에서 지켜보면요, 다들 되게 공감하면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그치, 시간이 남아도 내가 못 건드리는 문제들이 있었지, 혹은 나는 애초에 시간이 안 남았었는데 이제 남을 수도 있겠다, 공부를 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그때 나는 저 문제까지도 나아가야겠다. 근데 저는 올해 시험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건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양극단으로 나뉘었을 때 분명 앞에서 나는 시간과 정답률을 확보했을 거고, 그럼 그 후반부에서 밀고 가는 힘은 결국 거르는 거 없이 내가 모든 문제들을 푸는 연습을 해놨던 거 결국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 라일님께서 결국 피셋 100점 맞는 시험이네요. 평소 피셋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못 푸는 문제 구분해서 넘기라고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저게요, 만약에 모의고사 기간에 이제 정말 다음 주에 시험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면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변별은 해라라고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저도 그렇고 김 선생님도 보통 좀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서 수업을 해주시는 분들은 그런 거 가리지 말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시간 남으면 그럼 구경할 거냐? 뭐 그럴 일이 과연 있겠냐? 다 풀 수 있어야지 하면서 천장을 계속 높이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한계점을 지정하지 말고 일단 다 풀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데 일단 주안점을 두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이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하신 것도 이해가 되지만 또 동시에 저희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이 정도 상황이면 이렇게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는 있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예견은 했던 이제 좀 점수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몇 점 이거가 아니어도 이런 일은 생길 수 있었겠다, 어느 정도 예견됐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 그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네. 네, 그게 아니면 오늘 유튜브 라이브는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선생님의 뭔가 강렬한 일침을 이제 함께 하면서 합격선에 대한 분석이 나왔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래도 정리 드리면서 뭐 뒤에 부분만 보실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그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 드리면서 좀 유튜브 라이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표는 7급 공채 피셋 직렬별 합격선 작년과 올해 2024년도 2025년도 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요. 깜짝이야. 네, 뭐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어떤 값은 인사혁신처에서 올려주신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뭐 좀 배수라든가 경쟁률이라든가 혹은 뭔가 증감이라든가 합격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그 나름대로 이렇게 통계를 가공해서 좀 랩 스탠다드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일단 저 직렬의 순서는 2024년도 합격선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외무영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2024년도에는 외무영사직 선발 인원이 23명이었는데 원서 접수를 한 출원 인원이 1891명, 그 중에서 시험장에서 실제 시험을 응시한 사람이 1457명. 그래서 그 1457명 중에서 1차 합격을 해서 2차 시험장에 가게 되신 분들이 166명. 자, 그래서 선발 인원 대비 출원 인원의 비율이 경쟁률이 82대 1이었다라는 뜻이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거나 걱정하시는 부분, 선발 인원 대비 몇 명을 1차 합격을 시킬 것인가 했을 때 7.2배수였다. 그래서 합격점은 89.33점이었다. 이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2025년 정보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7.2배수에서 6.3배수로 바뀌었고 합격선은 89에서 93으로 4점 정도 올랐으며 뭐 선발 인원의 증감 4명, 경쟁률은 82.2에서 65대 1로 16만큼 떨어졌고 배수는 7.2배수를 뽑다가 6.3배수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옆에 12.57이라는 건 그래서 올해 시험장에 갔던 응시 인원 1352명 중에서 피셋을 합격한 인원 170명의 비율이 12.57%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이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주혁씨 역시 상황 판단 빠르죠. 네, 자, 그리고 저의 오늘 3가지 꼭 그냥 정리해서 전달드리고 싶었던 오늘 메시지 3가지는 일단
일단 첫째, 적응적 기대를 하지 말고 합리적인 기대를 해달라. 작년에 2024년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딱 시간을 1년 돌이켜 봤을 때 2024년도 성적 80점에서 89점 정도의 어떤 직렬별 점수가 나왔을 때 이미 그 이전인 2023년보다 많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야, 이거보다 점수는 더 오를 수 없어 라고 적응적인 기대를 한 바 있고, 2024년 그 시험이 있고 2025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7급에 진입하신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 마음속에선 직렬별로 뭔가 나름대로 합격선을 그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계를 좋아하고 뭔가 감사라든가 이런 어떤 정의감이 있어서 감사직을 지원한 친구는 야, 합격선이 폭등을 했는데 야, 그래도 78이래, 그럼 나는 85점만 맞으면 되잖아 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커리큘럼을 뭐 골라낸다던가 아니면은 어려운 문제를 뺀다던가 선생님들이 이 정도는 따라와야 된다고 말을 해도 그냥 아니야, 나는 이만큼만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나는 정말 똑똑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감사직 실제로 올해 보면 89점이에요. 10.34점이 뛴단 말이죠. 자,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면 적응적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데, 현 시점에서 합리적 기대는 정말 100점 맞는 연습을 하는 거, 완벽해지는 거, 그 완벽을 기해서 시험장에서 조금 모자랐을 때 92, 96 이렇게 받아오는 거, 그게 가장 합리적인 기대니 선 긋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 가 바로 일단 첫 번째 메시지고요. 자, 두 번째 메시지, 지금 외무영사직, 통계직, 방송통식 이렇게 쭉 있는데 세무직, 출입국관리직까지 이렇게 봤을 때 한 세무직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 직렬은 필셋을 좀 열심히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경험적으로 그 지금 출입국 관리직부터 쭉 아래로 갈수록 뭐 교정이라든가 전산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우정이라든가 가면 갈수록 막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 선생님 제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지금 합격선의 증감 자료를 보게 되면 외무영사라든가 일반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가 4점에서 6점씩 오를 때 감사 10점, 세무 9점, 전산 12점, 교정 12점, 심지어 뭐 데이터 막 20점, 방제 18점 이렇게 올라요. 즉 여러분이 어떤 직렬을 선택하든 더 이상 방심해서는 안 되고, 그동안 좀 편하게 붙을 수 있었던 직렬일수록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렬을 택하든지 그냥 안전하게 확실하게 공부해라, 방심하지 마라 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보통 주변에서 7급 애들 이만큼 공부해 하면서 물들거나 루즈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외무영사직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도 12.57% 많이 붙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상위 12.57%가 보통 얼마만큼 공부해? 애초점을 둬야 되고, 그 12.57%의 보통이라고 하면 상위 5%, 반이 20명이면 그 중에 내가 제일 열심히, 반이 40명이면 내가 한두 번째로 열심히 하는 애들이 보통 합격생들의 기본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주변에 외무영사직들끼리 모여서 공부한다, 그 중에 한두 명만이 스탠다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하시고, 또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 할 거면 정말 열심히 해달라. 그리고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이번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특히나 이 피셋이 무서운 게 뭐냐, 안 됐을 때 자신의 어떤 능력에 대한 어떤 실망이란 말이에요. 전 그게 너무 뼈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겪어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잖아, 나의 천장이었어. 그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내가 상위 20%의 표준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해도 안 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는 더 열심히 좀 전념해달라가 오늘 메시지의 정리입니다. 자, 뭐 랩스탠다드 오시면, 그리고 또 공단기 오시면 저도 주희재 선생님도 그리고 이상진 선생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강의에 임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랩스에 계신 임직원분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연구원분들이라든가 또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신 합격생분들, 다들 진심으로 여러분들 합격 위해서 좋은 문제, 좋은 교재, 좋은 강의 위해서 날밤 갈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밤샐 필요 없고 그냥 열심히만, 어떻게는 랩스탠다드, 그리고 저 주희재 선생님, 그리고 이상진 선생님, 그리고 랩스탠다드 임직원분들, 연구진들 그렇게 어떻게는 알려드릴 테니까 열심히만 따라오세요. 네.
그럼 합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기준을 너무 잘 말씀을 주셨고 당장 수험생활 2-3년 정도 하던 제가 승환쌤 수업을 들을 때도 약간 흠뻑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수업을 들을 때 자료와 언어라는 세상에 내가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거 다 버리고 이렇게 내가 이 시험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약간 밥 먹으면서도 그러니까 물론 밥 먹을 땐 약간 멍 때리면서 쉴 때도 있지만 항상 머리 한편에는 제가 피셋을 들고 다닐 정도로 그땐 좀 광기 어린 상태 로 제가 그 1년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쨌건 몇 년 동안 턱걸이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피셋을 못 붙다가 제가 아예 넉넉합을 하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신다면 제가 강사가 돼서 만나보게 된 선생님 그 학생분들을 봐도요. 다들 정말 여기에 완벽하게 지금 그냥 자신을 다 던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가리는 거 없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못 할 수 있는 거 다 그냥 이런 거 구분 없이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해보자. 라는 식으로 몰입하시는 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라인님 뭐 제가 이걸 읽어도 되는지 모르는데 닥치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꼭 그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료 해석 자체가 어려운 경우나 계산이 지저분한 거 없습니다. 네. 그게 없다라는 걸 프로브 해드릴게요. 자, 나머지 뭐 이상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공단기와 협의 중이시니까 여러분께서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의 목적은 모두 달성을 했으니 네. 오늘은 이만 종료하고 네. 또 다가오는 금요일 또 내일 모레죠? 왜죠? 네, 이번 주 정말 라이브 좀 많이 하게 되긴 네, 하네요. 그때 뵙기로 해요. 네. 네. 좀 더 구체적인 뭐 질문, 좀 공부에 대한 고민들은 또 금요일에 저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꺾이지 마시고 힘내시길. 네. 그러면... 안 해본 게 남아 있다면요, 여러분 아직 할 게 있으니까 포기보다는 더 노력해보는 쪽으로 마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